안녕하세요. 은빛나누리 김도현TV의 김도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중에서 제3장 재가급여 그리고 2절 그 재가급여 그 종류별 제공 기준 급여 비용 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방문 요양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절 재가급여 종류별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제17조 방문 요양 급여 제공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 요양 급여는 이제 그 요양보호사가 신체 활동, 그 다음에 인지 활동, 그 다음에 인지 관리 지원, 정서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을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해서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기준을 제공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서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사활동 지원은 그 가사활동 지원 같은 경우에는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 내에서 90분 범위 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 선생님이 방문 요양 가셨을 때 가사활동 지원 부분에서는 최대 90분 이내에 로 활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급여 제공 기록지에다가도 90분 이내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정서 지원 같은 경우에는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제공해야 된다. 이건 아까 이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어쩔 수 없이 가사 활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그 시간보다 90분보다 초과할 경우에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90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만 정서 지원은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만 제공해야 된다라고 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분을 벗어나게 되면 안 된다. 요거는 반드시 정서 지원 같은 경우는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법 13조 제1항에 따른 의사 또한 한의사의 소견서 의사 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치매 진료 내역이 있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인지지원 등급이 아니고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 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이 범위 내에서 제공을 해야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 부분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제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죠.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요양보호사 제공했을 때는 급여 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회 하나요.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를 하는 그 대상자의 경우에는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시간만 제공해서 안 되고 반드시 2시간 이상 3시간 이하 2시간에서 2시간부터 3시간까지 제공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60분은 예를 들어서 120분을 제공했다 했을 때 그중 60분은 반드시 인지 자극 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 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분을 제공을 하던 150분을 제공하던 180분을 제공하던 그 중에 60분은 반드시 인지적응 활동을 제공해야 되고요. 최소 60분 이상은 제공해야 되고 나머지는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으로 하시면 된다. 이렇게 해서 급여 제공 기록지에다가도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제5항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관리자란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로서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후 해당 기관의 상근이 중요합니다. 상근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그 치매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을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달 급여 제공 전에 수급자의 개인별 특성, 욕구, 기능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두 번째, 프로그램 계획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을 모니터링하고 요양보호사에게 적정한 급여 제공을 지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프로그램 관리자의 업무가 되겠죠. 세 번째,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네 번째, 방문요양의 프로그램 관리자, 시설장 포함하는 포함해서 프로그램 관리자는 월 1회 이상 인지활동용 방문요양 급여 제공 시간 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방문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다만 수급자의 사망, 입원, 월중 계약 종료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외회할 수 있다라는 거, 예외로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일부터 15일까지 이용을 하셨는데 뭐 17일 날 예를 들어 입원하셨다. 그러면 17일 날 입원, 17일부터 뭐 말일까지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언제 입원할지 모르시기 때문에 17일 그 이후에 이후에는 제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6일까지 했는데 17일날 입원했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예외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4호에 따라 프로그램 관리자인 시설장 포함과 수급자의 가정을 월 1회 이상 방문해서 고시 57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함께 수행할 경우에 57조 1항에 따른 방문으로 본다. 그러니까 57조 1항, 그러니까 그 치매 인지 프로그램 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일반 어르신들은 사회복지사가 월 1회 이상 방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어르신들 프로그램 관리로 인해서 방문한 거는 방문했을 때는 이 51조 1항에 따른 방문으로 대체해서 본다. 그러니까 51조 1항에 이것도 가고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도 가고 해서 두 번 가는 게 아니라 이 한 번만 가면 요 57조 1항의 방문으로 가름해서 본다라는 겁니다. 프로그램 관리자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그 업무 수행 내용을 작성, 보관하여 업무 수행 일지 작성 방법 등 세부 사항을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관리자가 업무 수행한 경우 그 업무 수행 내용을 작성, 보관해야 된다. 그래서 프로그램 관리자 일지를 작성해서 보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5등급 수급자에게는 제4항의 인지활동용 방문요양급여와 제36조의 이 제1항에 따른 종일 방문요양급여가 아닌 일반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5등급 수급자는 반드시 인지활동용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제 인지활동용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방문요양급여만을 제공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야간 급여 제공 시간 전후로 가정에서 옷 벗고 입기 등 식사 도움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외의 방문요양 급여를 1일 2회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1회에 2시간까지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주간보호 이용하는 시간 전에 2시간, 후에 2시간 이렇게 해서 뭐 전에 2시간만 하든 후에 2시간만 하든 전후로 2시간을 하든 1회 2시간까지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5등급 수급자가 주야간 보호급여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 5등급 수급자의 경우는 주간 보호 8시간 이상을 이용해야지만 방문요양을 할 수 있다. 근데 이때 방문요양에서는 이때 이용하는 방문요양은 인지활동용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방문요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조건이 5등급의 경우에는 주야간 보호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또는 5등급 수급자가 천재지변, 입원, 사망 등으로 주야간 보호급여를 1일 8시간 미만으로 이용한 경우 요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8시간 미만 이용했다 하더라도 일반 방문요양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8. 인지활동용 방문요양은
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주야간 보호급여와 동일한 날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인지활동용 프로그램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5등급 수급자를 하더라도 방문요양에서는 동일한 날에 인지활동용 방문요양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8조 방문요양 급여 비용. 방문요양 급여 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 제공 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2024년 기준입니다. 2024년. 그래서 제가 지금 촬영을 할 때가 2024년이기 때문에 2024년 이후 2025년도가 되면 요 금액이 또 이제 수가가 변동이 또 되겠죠. 그래서 요 수가 변동되는 부분은 그때 여러분들이 해당 연도에 그 고시 규정을 보시고 요 금액을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가 1번부터 가 8번까지 요 시간대별로 금액이 산정되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제19조 방문요양 급여 비용 산정 방법을 보면 식사도움, 외출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동일 수급자에 대하여 1에서 6까지의 급여 비용을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급여 제공 기록지와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 사유 기재하여야 하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방문 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 제공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1번부터 6번까지 비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3회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디 갔다가 또 요양보호사님이 또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90분을 했다가 또 나중에 또 30분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3번까지 할 수 있다. 3번까지 나눠서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했을 때 하고 두 번째 했을 때 요 간격이 2시간 이상이 돼야 된다. 2시간이 이상이 되어야지 된다. 2시간 이내에 만약에 2시간 이내에 방문하게 됐다. 그러면 요 30분 한 거 예를 들면 30분 한 거, 90분 한 거를 합해서 120분으로 산정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만인 경우는 합산하여 1회로 산정. 요거는 이제 합산해서 한 번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산정할 수 있다로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가 7 내지 8 급여 비용 같은 경우 가 7 내지 8은 뭐냐면 요 급여 비용이 되겠죠. 210분 이상, 240분 이상 되는 요 7, 8 부분을 가 7-8 여기에 해당됩니다. 7 내지는 8 급여 비용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 한하여 1회 산정할 수 있다. 요거는 7, 8 요거는 그러니까 3시간 30분에서 4시간이죠. 요거는 1, 2등급만 가능하다. 뭐 3등급, 4등급, 5등급 어르신들은 3시간까지만 180분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상은 1, 2등급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 1부터 가 6 같은 날에 산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 따라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1회 240분 이상, 270분 미만 방문요양급을 제공한 경우에는 각 8회 급여 비용을 산정한다. 그래서 240분 이상에서 270분,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240분 비용을 산정하는 거죠. 보시면 여기서 240분 이상이잖아요. 240분 이상인데 예를 들어서 240분, 270분을 미만 제공할 경우에는 가다시 8회 비용을 산정한다. 그래서 30분, 240분 이상이기 때문에 270분까지 하면은 30분을 더 했으니까 비용을 더 드려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요 240분에서 270분 사이에 있을 경우에는 가다시 8 240분 66,770원만 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더 해도 안 된다. 그 금액만 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뭐 병원에 가셔서 좀 시간이 뭐 오래 지체됐다든지, 뭐 보호자가 오기로 한 시간보다 뭐 퇴근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보고 조금만 더 계셔주세요 하는 경우 있죠. 이런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6일이 요건 2023년이고 2024년도에는 8일로 늘어났습니다. 월 8일에
하나요 270분 이상 가능하고요.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회에 하나요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 제공 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 사유를 기재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호자의 퇴근 시간이 늦어져서 연장을 요청하였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급여 제공 기록지에다가 반드시 기록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제5 사항에 따라 270분 이상 예를 들어서 3등급, 4등급 수급자의 경우 210분 이상 연속으로 방문 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 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 급여 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18조 표중 가 8의 금액을 270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18조의 각 분류에 따른 금액을 그 비용에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여기서 270분을 했다라고 하면은 요 가 8 요거를 산정을 하고 그거보다 더 이상이 됐다라고 하면 가 1에서 요 사이에 있는 금액으로 쪼개서 요거 플러스 요 오버한 시간 요 시간에 맞춰서 그 금액을 산정한다 라고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래 따라 그 금액 비용을 산정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1회에 48 다만 1회에 여기 이어서 480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금액을 2회로 산정한다. 가8은 가8이 여기서 8에 보면 24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여기서 480분이니까 여기 480분이니까 요 480분을 240, 240에서 나눠서 산정할 수 있다라고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1항에도 불구하고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 1회 210분 이상 방문 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 7의 금액을 240분 이상 270분 미만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가 8의 금액을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호미 2호의 급여 비용은 1회 하나며 같은 날 동비용 이외의 방문 요양 급여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산정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급여 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 비용으로 산정하며 다음날 급여 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에 밤에 24시간을 24일 기준으로 시계가 이렇게 있으면 요 2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날짜를 넘기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요 금액에 대해서 산정을 하고 이 넘긴 금액에서는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2시간 이상 두고 나서 2시 이후에 와서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급여 제공 일자 중 일자 변경이 있는 경우에 급여 비용을 개시한 날에 급여 비용으로 산정하며 다음날 급여 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날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7 수급자 등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일 기관의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할 경우 어르신이 뭐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뭐 너무 풍채가 좋으신데 요양보호사 선생님 혼자서 이동이나 뭐 이런 그 케어가 어려운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동일 기관의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 비용인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1부터 5 범위의 비용을 산정한다. 이 경우 급여 제공 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급여 제공 당시 수급자 등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17조 7항에 따라 방문 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1일 방문당 급여 제공 시간에 따라 18조의 1, 2, 3 및 4의 급여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조에 의해서 보면은 5등급 어르신 중에서 주간보호센터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등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조 1, 2, 3, 4 요 항목 최대 2시간까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 2, 3, 4 항목에 해당하는 그 초과되는 그 비용에 대해서
그 수행한 기간에 대해 그 시간에 대해서 네, 1, 2, 3, 4 요 시간에 대해서 산정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2. 요양보호사와 수급자의 관계가 23조 1항에 따른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2인 이상의 수급자와 동일 가정에 동거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2인 이상의 수급자와 동일한 가정에서 동거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방을 하다 얻어놓고 어르신 두 분, 다른 어르신 두 분을 모셔놓고 요양보호사님이 뭐 급여를 제공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정에 두 분이 계신데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에 거주하면서 그 제공을 하는 것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입주 요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입주 요양할 때는 이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되는 입주 요양 같은 경우는 주의하셔서 산정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13. 인지활동용 방문 요양은 17조 제5항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만 급여 비용을 산정한다. 다만 급여를 120분 미만 제공하거나 인지 자극 활동을 60분 미만 제공하더라도 다음 바코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5항은 이제 5등급 어르신의 경우에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최소 60분 이상 시행을 해야 되고 급여를 120분 그 이상으로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120분 미만으로 제공을 했거나 아니면 60분 미만으로 제공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급여 산정할 수가 없지만 아래의 사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에, 두 번째는 급여 제공을 시작한 지 1개월 이르지 않아 제공자와 수급자 간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 어르신이 선생님의 그 말씀을 얘기를 안 따라듣는다든지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인지활동용을 하려면 어르신하고 의사소통이 굉장히 잘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 안 되는 경우에도 안 된 경우에 한 달이 되지 않아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됐을 경우, 그런 때도 산정이 가능하고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급여로 인지자금 활동을 6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급여로 인지자금 활동을 6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이때 가족인 요양보호사도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어야 되겠죠. 자, 14. 프로그램 관리자가 17조 6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월에는 일체 급여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관리자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방문을 해서 계획에 따라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등을 해야 되는데, 이때 방문하지 않았을 때는 일체 급여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월중 프로그램 관리자가 퇴사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 산정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세 번째,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급여로 인지자금 활동을 60분 이상 제공한 경우에는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조건이 해당되지 않더라도 이 세 가지의 경우에는 산정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제19조 2 방문요양 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제도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그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 대해서 방문요양을 일에 18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1인당 하루에 3,000원을 가산해서 제공한다라는 거. 요양보호사 선생님한테 제공을 하는 겁니다. 3,000원씩 제공을 한다. 반드시 180분 이상을 제공해야지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3시간 이상을 제공해야 3,000원의 가산을 가능하다라는 거. 중증 수급자 1, 2등급 어르신. 제1항에 따른 가산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수급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교한 기관의 장에게 지급이 되면 이거는 기관의 장은 가산 비용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0조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이 있습니다.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같이 급여 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비용을 가산하며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할 경우에 18조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 비용의 30%를 가산한다. 그래서 저녁 10시부터 그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제공한 경우에는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 방문요양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인지활동용 방문요양 급여를 할 때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1항에 따른 일요일 이하 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18조 28조 표에 따른 급여 비용을 30%를 가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의 30%를 장기간 급여 비용에서 30%를 가산하는 거지 여기서 혼돈하시면 안 되는 게 일요일날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요양보호사님이 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50% 최저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상의 50%와 여기에서 급여 비용의 30%는 요 퍼센트는 다르다. 요거 근로기준법에 의한 50%는 최저임금에 대한 50%를 얘기하는 것이고, 요거는 급여 비용의 30%를 가산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일요일 날 1시간을 근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4,120원이 되는데 이 금액의 30%를 가산을 해서 준다는 겁니다. 이 금액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최저임금 그의 50%가 아니라 요 금액에 가산을 해서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간 기관은 요 금액에 대해서 가산 받은 금액을 가지고 산정을 하되 근로자에게는 50% 최저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하시면 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제4.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 18조 28조 표에 따른 급여 비용의 50% 가산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급 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경우에는 50%를 가산한다. 요 이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제 3호와 4호가 중복될 때는 4호에 따른다. 그렇죠? 일요일하고 근로자의 날이 겹쳤다. 그러면 요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지급하는 걸로 요 사항의 기준에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1항의 가산금액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산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3. 1항의 각 호에 따라 급여비용을 가산하는 경우 급여 제공 일자 또는 시간의 급여비용이 필요한 사유를 법 27조 사항에 따른 장기간 급여 제공 계획서 또는 급여 제공 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조 원거리 교통비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의 원거리 교통비용은 제22조의 원거리 교통비용 적용 대상 수급자의 실거주지부터 운영 중인 기관까지 로부터 운영 중인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기관까지 거리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이 방문당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리에 따라서 이 비용이 산정된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수급자를 방문한 종사자가 수급자와 가족이거나 5km 미만의 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정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하 5km 이상이어야지만 가능하고 5km 이하는 가산하지 않는다, 산정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km, 10km, 10에서 15 이렇게 해서 35km 이상 이렇게 해서 금액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고요. 장기간 기관의 장은 제22조의 원거리 교통비용 적용 대상 수급자를 방문하여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한 장기간 요원 및
제51조 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제1항의 원거리 교통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이 1항의 교통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22조 원거리 교통비용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도시 규정에 자, 1. 원거리 교통비용 적용 대상 수급자는 다음 각과 같다. 첫 번째는 방문 요양, 종일 방문 요양급여, 방문 간호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로서 별표 1에 원거리 교통비 기준 요소별 산출 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자를 얘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섬지역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가장 가까운 육지 항구까지의 전기 여객선 운항 소요 시간. 그래서 7점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시간 미만인 1점, 뭐 이렇게 해서 3시간, 4시간 이상 5점 이렇게 해서 요 점수랑 선착장 거리의 거리 2km 미만 요 거리에 따라서 뭐 점수, 요 일일 전기 여객선 운항 횟수, 가장 가까운 방문 요양 기관까지의 거리 요거를 산정했을 때 7점 이상이어야 되고요. 육지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수단 이용 지점까지의 거리에 따라서 점수가 매겨지고 일일 대중교통 운행 횟수 뭐 8번 이상이냐 아니면은 한 번 이하냐 뭐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다닌다든지 이런 게 점수가 제일 높겠죠. 가장 가까운 방문 요양 방문 간호 기관까지의 거리에 따라서 점수가 5km 미만인 경우는 1점, 5km 이상인 경우는 20km 이상인 경우는 5점 해서 요 점수가 요 기준을 산정을 하는 건데요. 요 점수가 이제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의 경우에 원거리 교통비용이 산정이 된다. 무조건 뭐 멀리 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기준에 따라서 점수가 7점 이상인 수급자 한해서 원거리 교통비용이 가능하다. 가족 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인 섬, 도서 벽지 이런 표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경우에 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거리 교통비용은 제공기관의 신청에 따라 산정하여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수급자가 부담하는 게 있고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죠. 주간보호센터의 그 송영 비용이라든지 주간보호센터에서의 목욕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비용들은 보호자가 부담하지 않는 것처럼 이 그 원거리 교통 비용도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 각 기관에 지급을 하고 각 기관에서 해당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에게 지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제21조 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57조 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이 동일 수급자에 대해 월 중 1회 이상 방문할 경우에도 원거리 교통비용은 월 1회만 산정한다. 뭐 2번, 3번 갔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라 월 한 번만 산정해서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 섬지역 내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간호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21조의 표 거 3의 급여 비용을 1일 원거리 교통 비용으로 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섬지역 내에 섬에 있는데 방문요양 방문간호 기관이 없는 경우 있겠죠. 그러면 거 3,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거의 3 요 교통비용 6,800 요 금액을 섬에 방문요양이 없다라고 하면 요 금액을 지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1항부터 4항까지 따른 비용 산정을 위한 신청 중단 및 변경 절차 등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3조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입니다.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가족이라고 하는데 가족이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 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 비용을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받은 어르신에 대한 그 급여 제공을 했을 때만 비용이 산정된다라는 것이고요.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 그러니까 가족인 요양보호사라고 하는데요. 그가 방문요양 및 방문 목욕 급여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 장교양 기관의 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해서 이를 공단에 통보해야 된다.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관계를 누락하거나 통보된 가족관계 여부가 사실과 다를 때는 해당 수급자의 급여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가족인데도 아닌 것처럼 한다든지 했을 때는 급여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족인 것은 확인을 요양보호사의 경우는 기관에 얘기를 해야 되고 기관도 이런 사항들이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 그 급여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직업에 종사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이때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이거 이제 정의가 나와 있죠.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소속된 기관, 장기관 기관을 포함해서 해서 근무하는 시간이 합의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를 말하고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할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되어 있어서 160시간을 이상 근무하는 곳에서 그 근무를 하게 되면 가족인 요양보호는 할 수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시겠고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 인지활동용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해서 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제18조의 표 가2의 비용을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인 요양보호의 경우에 1시간을 제공을 하고 그 이상을 제공하더라도 60분에 해당되는 비용만 제공을 하고 그 이상 가산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60분에서 90분 했다고 해서 90분을 하는 게 아니라 최대 60분까지밖에 비용을 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급여 비용은 1일 1회에 하나여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가족인 요양보호는 매월 20일까지밖에 안 된다. 나중에 이제 60분하고 90분하고 차이를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20일 범위 내에서 21일, 22일 안 되고요. 20일까지밖에 안 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 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월 10일 날 가족인 요양보호를 하는데 오전에 가족인 요양보호하고 오후에 다른 요양보호 선생님이 오셔서 또 방문요양을 서비스 이용한다. 이건 동일 같은 날에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 겁니다.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당 제18조의 가3의 급여 비용을 월 20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산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가-3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90분이 일반적인 요양보호는 60분이지만 여기 그 다음에 말씀드릴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90분으로 산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90분 가-3이 90분이죠. 비용을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산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90분까지만 적용을 한다는 거고요. 90분 이상 했다 하더라도 비용 산정하지 않고 90분만 해준다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그러니까 가족 중에 배우자가 65세 이상이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는 90분을 할 수 있다. 다른 일반적인 경우는 60분이지만 여기는 90분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가능하다. 그래서 규칙 별지 5호 서식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행동변화 영역 중 1, 8, 10, 18 항목의 증상 여부의 예란에 예에 하나의 이상 표시된 경우에 폭력 성향이 있거나 피해 망상이 있거나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요 세 가지 중에 하나 이상의 예라고 표시된 경우에 이런 문제가 되는 경우에도 90분을 할 수가 있고요.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 내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첫 번째는 90분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90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첫 번째는 가족이 65세 이상 된 사람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가족인 요양보호를 하는 경우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폭력 성향이나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65세 미만이다 하더라도 요 세 가지 중에 하나 이상이 성향이 있으면 90분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90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매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60분 같은 경우에는 월 20회만 가능하지만 90분 같은 경우에는 매일 가능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달이 예를 들어 31일까지 있다. 그러면 1일부터 31일까지 31번을 90분을 할 수 있다. 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방문 요양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